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질 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해 6시간 40분이 지난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저녁 7시쯤 1시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개헌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이었습니다. 검사 10명을 법정에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신문을 마치고 5시간가량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속도전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과 같은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어젯밤 9시 반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부터 보안구역 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입소 절차는 오늘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운만 걸친 채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곳은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즉시 지금껏 받아왔던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요. 대신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용 감독을 시작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리는 만큼 당분간 구치소와 법원, 그리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실 올해 1월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갑자기 구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지내왔는데 그동안의 일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3월 8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면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도 항고를 포기했고요. 그러면서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 정작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 상영관, 한강공원, 동네 상가 등 곳곳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반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제만 해도 법원이나 구치소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치소 앞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이곳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서초동 자택 앞이나 법원 앞도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고 인원은 2,000명이었지만 수백 명만 모여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훨씬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 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면 부인으로 나온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